성추행 피소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소를 당했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벌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 자신이 휘말린 것이란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1년 뒤 고소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고, 어젯밤 한 여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선 어느 비서관이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대냐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첫 마디는 추행은 없었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변질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영상이 촬영되고 폭행이 벌어진 것이지 추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동석자들이 이튿날 자신에게 안부 연락을 보낸 것도 추행 현장에서 동석자들이 만류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는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아니냐며 누가 재선 의원 몸에 손을 대냐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저희 보좌진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장 의원은 사건 발생 1년 뒤 고소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 구청장 보좌진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고소인이 소위 사건 당시에 저를 고소했다면 저는 아마 대응할 방법을 못 찾았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저는 아주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저희 취재진은 피해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의 성추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주장도 이성 간의 다툼 수준으로 폭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성추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TV조선에 전했습니다. 장 의원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만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폭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자리 다음 날 출근을 못한 것도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성 간의 다툼 수준이었고 출근을 하지 못한 건 과음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과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한 비서관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느껴 당시엔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덮고 지나가려 했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즐거웠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장 의원 주장엔 의원이 안부 인사를 하는데 무시할 수 있는 비서관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비서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왔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저희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어제 뉴스7을 통해 전해드린 영상 속 피해자의 음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걸 단정했다며 이쯤 되면 보도가 아닌 연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저희 취재기자에게 자신의 음성이 맞다고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장 의원이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에 어떤 반박을 했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TV조선이 보도한 단독 영상과 관련해 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영상을 2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지난 27일 첫 보도 영상은
2차 가해를 우려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더 짙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튿날 보도에선 당시 정황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날보다 다소 옅게 처리했습니다. 두 날 보도된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 범위가 모두 같았던 만큼 피해자의 팔을 모자이크로 숨겨 왜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우려처럼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장 의원은 또 제 팔이 고소인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확대 왜곡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시간은 짧지만 장 의원의 왼팔은 피해자 쪽을 향해 있습니다.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피해자 현장 음성에 대해 동일한 영상의 음성을 추가했다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TV조선에 자신의 음성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성추행 의혹 보도 사흘 만에 장경태 의원이 반박에 나섰지만 정작 논란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타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이 장 의원 기자회견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의원 기자회견 첫 마디가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였습니다. 네, 장 의원은 기자회견 내내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보다는 피해자가 당했다는 데이트 폭력의 내용과 강도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가 큰 소리를 질렀고 동석한 사람들도 이를 저지했다며 남자친구의 폭력성이 상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성추행 의혹을 다른 쟁점으로 옮기려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설령 이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장 의원은 이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정치적인 공작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폭력 범죄를 감추기 위해 성추행 의혹을 키웠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트 폭력과 성추행 여부는 엄연히 다른 쟁점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고 영상 속 장 의원의 왼팔이 피해자 쪽을 향한 장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피해자는 이 남자친구의 폭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고소 시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당시에 억울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주장인데. 네,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건데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강요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미 앞서 전해드렸지만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 나서는 데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즉시 무기력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건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취재기자가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피해자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피해자는 장 의원과 또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비서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압박이 느껴졌다는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오늘 회견에서 피해자 남자친구의 근무지, 또 피해자가 당시 무단 결근을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부분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타인에 전달하는 행위를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장 의원이 동대문구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을 얻어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성추행 의혹이라는 본질은 지워버리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물을 흐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반응은 있습니까?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체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불과 닷새 전 당 여성위원회가 여성폭력의 날을 맞아서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논평을 냈던 것을 감안하면 사안에 따라 선택적인 분노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와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선택적 침묵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 피해 호소인 참 희한한
용어다라는 생각을 당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